안녕하세요, 오윤태 선수. 또 막상 프로 들어가니까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슬라이더가 지금 14년 동안 야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죠.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해보자 라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도박이잖아요. 기록이 말해주고 있네요. 어느 순간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힘내, 그리고 화이팅 해, 열심히 해. 와, 씨, 아들 얘기하니까 눈물 나네. 아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드디어 뵙네요. 네. 지금 여기가 네. 사실 상동 야구장이에요. 네, 네, 이군 네. 캠프인데 상동 야구장에서 훈련을 하신다고.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팀을 떠났는데 네. 나와도 되는 건가 했더니 구단에서 많이 배려해 주신 거라면서요. 선수 생활을 더 하고 싶고 하려면 네.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2군 상동구장 가서 몸을 계속 만들어도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단장님께서 허락해 주셔갖고 계속 나와서 운동하고 있죠. 아, 그 웨이버 공시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근데 그런 질문 많이 했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냐. 예, 어떠셨어요? 예상은 조금씩 하고는 있었죠. 1군 등판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트레이드 돼서 온 선수도 사이드한 선수고 결과는 이렇게 돼갖고 좀 아쉽죠. 구단의 웨이브 공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네네. 아, 그냥 은퇴할까라는 생각도 혹시 해보셨어요? 해봤었어요. 아, 네. 네. 그냥 은퇴할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몸이 어디가 아파서 도저히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겠다 했으면은 과감하게 그냥 여기서 은퇴하자 했는데 뭐 아픈 것도 없고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한번 해보자. 되든 안 되든 일단 한번 해보자. 두드려보자 해갖고 다시 선수 생활을 좀 더 하고 싶다는 의지를. 롯데 선수로서 이 상동 왔을 때랑 소속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는 거랑 스스로가 느끼기에 달랐어요? 출근하는 시간이 피곤해, 오늘 그냥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지금은 그때 들었던 생각이랑 완전히 달라요. 간절하게 되니까. 네. 오늘도 가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 그런 생각 했어요. 아, 내가 차라리 미리 좀 이런 거를 뭐 생각을 해둘 걸. 약간의 후회 같은 것도 있었는지. 그런 후회는 안 하려고 해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거를 또 준비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자꾸 돌아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불펜 피칭 하는 거 봤는데 뭐 공이 툭하게 들어가고, 아니 전 잘 모르지만 네네. 본인이 원하는 코스대로 잘 제구돼서 들어가는 거 보면서 정말 아깝다. 네네. 스스로가 정말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나의 공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뭐 오늘도 불펜 피칭을 했지만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에요. 아, 네. 방출 통보를 받고 나서 공을 계속 안 던졌었거든요. 이제 공 던진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던질 때 뭐 아픈 데도 없고. 그 방출 통보 받고 좀 안 던진 그 사이가 네. 뭔가 마음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나요? 야구라는 걸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싶어서 아예 공을 안 만졌어요. 야구만 해왔던 삶에서 진짜 딱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한 팀과는 인연이. 두산에서의 그거와는 정말 큰 또 느낌이 달랐겠죠. 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드래프트라는 걸 통해서 팀만 옮겼을 뿐이지 선수 생활을 계속 연장해 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출 통보를 받은 입장이니까 야구를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네. 마음이 좀 아프죠. 팬들이 이렇게 달아놓은 댓글 같은 거 보니까 그래서 워낙 동안이어서 벌써 30대 중반? 36이란 말이야? 막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벌써 14년 차가 됐네요. 엊그저께 입단한 것 같은데 두산에. 그렇죠. 두산에 처음 입단했을 때 신고 선수 그때도 참 쉽진 않았어요. 대학 이렇게 돌이켜보면 좀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으로는 드래프트가 끝나고 그날 저녁 때 이복근 스카우터 팀장님한테 네, 네. 전화가 왔어요. 우리 팀 올 거냐? 당연히 가야죠. 틀인가 3일 뒤에 서울로 올라가서 네. 이제 스카우트 팀장님이랑 식사하면서 신고 선수 계약금 없고 그때 당시 연봉 2천. 네. 네, 그때는 정말 아 드디어 나도 프로 선수가 되는구나. 그걸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그렇죠. 또 막상 프로 들어가니까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또 시작이더라고요. 두산에서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매년마다 들어오고 계약금도 잘 받고 들어온 선수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본인의 그 이름에 신고 선수 뭐 오연태 이런 타이틀 붙는 게 괜찮았어요?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들어가기 이전에 현수도 이미 신고 선수로 그렇죠. 들어와서 네. 신화를 썼던 선수고, 제가 신고 선수로 들어왔을 때 지금 하나의 최재훈, 그리고 두산 국혜성, 네네. 그리고 지금 샌디에이고 스카우트하고는 남궁훈, 예, 같은 입단 멤버예요. 처음에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너무 잘 던지는 선수들도 많고 네. 좋은 선수들도 많이 들어왔고 네. 처음 느꼈던 그 충격? 그게 좀 어떤 형태였을지 궁금해요. 새로운 느낌? 음. 아마추어에서 나는 그래 괜찮은 선수인 것 같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 들어가니까는 저는 그냥 초등학생 이제 야구 시작하는 선수. 같이 운동을 하는데 피지컬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다르니까 야, 여기는 딴 나라 세계구나 생각했죠. 나름대로 뭔가 좀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권명철 코치님, 네, 그렇죠. 네. 아버지라고 불러요 지금도. 뭐 2군 게임 할 때 가서 보면 아버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부르는데, 2008년도 입단해서 그때 권명철 코치님이 잔류 투수 코치였었거든요. 그 노란색 이렇게 이삿짐 센터 박스 있잖아요. 그 실내연습장에 3통씩 쌓아놓고 폼을 바꾸자. 그때부터 이제 3쿼터였었는데 사이드로 폼 바꾸면서 권명철 코치님이 슬라이더도 알려주고, 그때는 숙소 생활했으니까 눈 떠서 단체로 운동하고 선수들 시합할 때 실내연습장 들어가서 볼 3통, 4통씩 쌓아놓고 1년 동안 계속 폼 바꾸고 슬라이더만 계속 던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슬라이더가 지금 14년 동안 야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죠. 권 코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 투구폼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도박이잖아요. 그럼요. 신고 선수로 들어와서 내가 어떠한 성적이나 어떠한 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1, 2년 안에 그만둔다는 네. 거를 이제 들어와서 알게 됐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1년 동안 하고, 그 2008년도 거의 후반기쯤에 이제 한 4경기인가 5경기밖에 안 나갔을 거예요, 2군에서. 네. 2009년도 때는 월등하게 좋아져서 2군에서 뭐 중간도 하고 마무리도 하고 하면서 2009년도 5월 20일 날 그렇죠. 김경문 감독님이 1군 합류하라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다고. 정말 아마 신인들 중에 제일 빠르지 않았어요? 재훈이가 제일 빨랐어요. 최재훈이 최재훈 선수. 2008년도 6월 1일 날 신고 풀려갖고 바로 1군 합류했었고, 네.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이제 혜성이. 가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다 보는 사람들한테 다 인사하고 김경문 감독님한테 인사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웠죠. 지금도 김경문 감독님 보면 무서워요. 뭐 네가 현택이냐 이러면서 1군이 어떤 곳인지 잘 보고 운동하고 합류해서 해라 그러더라고. 운동하고 그러는데 김경문 감독님이 불러서 2군 내려가서 2경기 던지고 다시 올라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LG 2군 구장이 구리했을 때 시합하다가 발등을 맞았어요. 그때 2군 감독이 박주문 감독님이었거든요. 무조건 안 아프다고 하라고. 너 내일 1군 올라가야 된다고 아프긴 하라고. 아팠어요? 엄청 아팠죠. 그때 타자가 병규형이었어요. 바깥쪽 투심을 딱 던졌는데 타고 빵 맞았는데 발등이 맞았거든요. 맞죠. 그 당시 이제 보면 오해대 선수한테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 이제 좌타자한테 네. 지금도 항상 꼬리표예요. 그거를 극복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엄청 많이 했죠. 제약이 붙여봐서 서클 체인지업도 물어보고 정성훈 선배한테도 물어보고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서클만 주구장창 하니까 슬라이더가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거 마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해갖고 알고 보니까 이제 떨어지는 구종이 없으니까, 워낙 직구 슬라이더밖에 없으니까. 투피치. 그나마 이제 롯데 와서 조홍천 코치님 만나갖고 투심 그립을 약간 개량해갖고 약간 싱커성으로 잡아갖고 던지니까는 그나마 왼손 타자한테는 조금 편하게 상대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나를 제일 괴롭힌 왼손 타자는 누군가요? 아니면 모든 왼손 타자죠. 그 중에서도 지금 은퇴한 준서영. 제가 롯데 때 좀 강했었거든요. 네. 오른손 타자에 맞춰서 나가면은 준서영이 항상 대타로 나와요. 근데 거의 아마 한 7타수 7안타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잘 치냐고? 좋대요, 그냥. 치기 좋게 온대요. 얼마나 얄미워. 가끔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저리 가라고 인사하지 말라고. 준선 선수 은퇴한다는 소식이 듣고 처음에 되게 좋았겠어요. 아쉽죠. 아니 그때 이제 같은 팀이니까 싸울 일이 없으니까. 네. 상무 때 입대하고 나서 그 좌타자를 극복해 나가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데 네. 그 상무에서 그걸 또 연습을 많이 하신 거겠죠? 네, 그때 네. 투심 연습 많이 해서 직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서 들어가는 공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포수가 이지영, 재원이, 이재원. 네, 이제 재원이가 같은 입대 동기. 재원이랑 배터리 맞추면서 그냥 몸쪽 찍고 그냥 사인 내고 그냥 가운데 앉으라고. 그때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니까 다 투심을 던지는 줄 알더라고요.
상무에 있을 때 엄청 많이 발전했어요. 그쵸. 배대하고 13년도부터 네, 네. 엄청 좋았죠. 이후에 이제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부상이죠. 네. 2016 시즌에 네. 부상하면서 팔꿈치 수술을 네, 하게 네. 된 거죠. 15년도 시즌 거의 끝날 때쯤에 네. 팔꿈치가 아프더라고요. 아, 롯데 네. 부산 경기였어요. 네. 불펜에서 이제 팔을 풀으라고 연락이 와서 푸는데 따갑더라고요. 이 팔꿈치에서 이 삼두 쪽 뒤쪽이 따갑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날 시합은 안 던졌어요. 네. 불펜에서 몸만 풀고 끝났어요. 버스에서 타고 자고 가고 도착해서 눈을 떴는데 팔꿈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일단 약을 먹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상태를 바로 얘기해줘라. 자고 일어났는데 아예 팔이 이렇게 부어갖고 씻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한테 바로 전화해서 검사했더니 뼈 조각 떨어져 있다고. 그게 자꾸 신경이랑 인대를 건드려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시리즈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수술을 결정을 했죠. 수술하고 재활도 하고 16 시즌 들어갔는데 근데 16 시즌에는 이 전완근이 찢어졌고 전완근 부분 파열 나와갖고 쉬고 그 다음에 17년도 때 시즌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시 또 뼈 조각 2017년 3월 달에 다시 수술을 하고 1년 동안 아예 그냥 아예. 재활만 했어요. 그때 2차 드래프트로 롯데에서. 그래서 이제 2018 시즌에 이제 여기서 네. 시작이 됐던 거죠. 네. 2018 시즌은 아마 야구에서 통틀어서 잊을 수 없는 해죠. 팀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회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롯데에서도 저를 뽑은 게 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도박이다라고 생각이 해요. 왜냐면은 그쵸. 17년도에 제가 2군 기록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재활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를 뽑은 게 지금 양성재 팀장이거든요. 그때 물어봤어요. 나는 아무 기록도 없는데 왜 나를 한 거예요? LG에서 연습 게임 했는데 너 138 나왔다는 거 하나만 보고 뽑았다. 너 되게 잘해줘야 돼, 현태가. 너 내가 뽑았으니까 되게 잘해줘야 돼. 형 걱정 말라고. 형이 뽑아줬으니까 내가 보답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기회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KT에 있는 배장호. 네, 배장. 17년도 때 너무 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면은 프로에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그 전에는 제일 좋았던 해는 13년도였어요. 그렇죠. 마무리도 하면서 정말 좋았으니까. 제 커리어 하이랑 타이틀을 땄던 해는 18년도니까 절대 잊을 수는 없죠. 정말 재밌었어요. 뭐 밖에서 보면은 막 팬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홀드 25개로 이제 홀드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 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전반기 때까지는 욕심 없었어요. 네. 내가 홀드를 그만큼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고 어느 순간 딱 보니까는 뭐 1, 2, 3위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쯤 해보자 라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랑 이보근 선수랑 공동 24개로 공동이었는데 넥센은 이미 시즌이 끝난 상태고 저희는 취소된 게임 한 게임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사직에서 두산이었거든요. 그때 선발이 승준이 형이에요. 승준이 형이 5.1이닝을 던졌는데 저희 팀이 1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 주에 더블헤더까지 7경기였거든요. 네. 그 주에 6게임을 나갔어요, 제가. 타이틀 때문에. 5.1이닝 승준이 형이 던져주고 오른손 타자 딱 걸려서 한 타자 딱 상대하고 25개 단독 1위로 확정되고 시즌 마쳤죠. 근데 좀 떨렸어요, 마지막 경기 때는. 떨렸다기보다는 욕심이 났어요. 제발 기회만 알아. 지지만 말아라. 근데 1대 0 딱 되고 승준이 형 승리 투수 요건 갖춰주고 네. 근데 딱 던졌는데 중견수 플라이 딱 돼갖고 아 됐다 이제 됐다. 2018년도에는 그 해는 또 막 의인이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그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 시간대 밖에 있었냐, 그리고 술집이 많은 왜 거기에. 해운대 그 장소에 왜 거기 있었냐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지금도 제가 셀프 세차를 해요. 제가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라서 네. 가끔 한 번씩 스트레스 풀거나 하면은 제가 셀프 세차하고 네. 막 다 꼼꼼하게 한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승준이 형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승준이 형이 밥 사준다고 해서 먹었는데 정말 많이 먹었어요, 고기를. 네. 그래서 집에 가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네. 소화시킬 겸 차도 들어오니까 손세차하러 가자 하고 손세차 1시간 반인가 2시간 동안 하고 나니까 또 배가 고프대요. 네. 해운대에 이제 햄버거 집이 있거든요. 햄버거 사러 가는 도중에 그거를 목격을 한 거죠. 네. 멈추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가서 음. 제가 차를 돌려서 따라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무작정 그냥 가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 번은 막았는데 네. 후진을 해서 다시 가더라고요. 네. 저 사람 무조건 술 먹었다. 아, 네, 네, 그냥 뒤에만 따라가자. 네.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사실대로 얘기했죠. 저 부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길 모른다. 네. 전화 끊지 말라고. 네, 네. 그래서 이정표에 나와 있는 건물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계속 차 뒤에만 따라갔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그분이 해운대 경찰서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도 이 길이 어느 길인지 몰랐거든요. 경찰분들을 이렇게 합류해서 오셔서. 네. 이렇게 아. 잡게 됐죠. 당시만 해도 이게 뭐 기사가 날지도 그런 건 아예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다음날 출근했는데 갑자기 일곱 매니저님 부르더니 뺑소니 잡았나. 네, 왜요? 그랬더니 지금 뭐 난리 났대요. 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방송국에서 롯데 쪽에 연락 오고 뭐 취재한다 연락 오고 막 너무 되게 봉봉했죠. 이게 왜요? 이렇게 커져갖고 막 사람들이 응원도 해주고 뭐 뉴스도 나오고 뭐.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제가 뺑소니를 한 줄 알았대요. 롯데자이언츠 오현태 선수 네. 뺑소니 이렇게만 딱 메인 제목에 난 제목에,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전화 온 거예요. 술 처먹고 뺑소니 하냐고. 아니라고 그 기사 눌러서 끝까지 봐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KBO에서 클린 베이스볼 그거 상 네, 받고 맞아요. 국회에서 준 뭐 국회까지 가셨어요?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회의사당 들어갔어요. 교통안전 그 포럼 거기서 1년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뽑아서 네. 이제 상을 주는 그런 자리였는데 S5일에서 네. 또 하는 뭐 그런 것도 의인도 있었고 그날 엄청 바빴어요. 아무튼 그해 야구로 받은 상은 2개인데 의인으로 받은 건 한 3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에 모두 운 다 썼나 봐요. 왜냐면 2017년도에 경기가 하나도 없다가 네, 네. 2018년도에 너무 많은 그러니까 이닝을 많이 소화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다.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되새겨 보면은요. 17년도에 시즌을 안 뛰었기 때문에 18년도에 그만큼 할수 던졌다고 있었겠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9년도에 18년 때문에 무리가 왔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2019 시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의문이에요. 뭐 구위가 떨어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모르겠어요. 좀 이것도 제 욕심이지만 초반에 약간 좀 수치나 이런 게 좀 안 나왔지만 좀 더 지켜봐줬으면 다시 조금씩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올 시즌은 지금 뭐 20경기에 16과 3분의 1 이닝 1패 1홀드 네. 6.6 하나. 네. 네. 그러니까 경기 수는 있지만 이닝 수가 워낙 네. 많이 못 던지고 내려온 거죠. 네. 네. 기록이 말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뭐 지나온 시간들을 좀 되짚어 봤는데 내가 나의 지금까지 14년 동안의 프로에서의 선수 생활이 어떻게 지금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아. 2008년부터 네. 2021년까지 단편 드라마처럼 이렇게 쭉 지나가니까 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딱하고 안쓰럽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순간을 잠깐 잊어버리고 좋았던 얘기도 하고 뭐 추억도 있었던 얘기도 하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권명철 코치를 정말 잊지 못할 나의 스승으로 생각하셨는데 오현태 선수를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많이 무신양면으로 도와준 선배가 많이 있다면 누가 될까요? 두산에 있을 때는 경은이 형이 제일 많이 도와줬죠. 네. 또 경은이 형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같은 룸메이트였었어요. 전주훈련을 가던 일본 원정을 가던 좋은 조언도 많이 해줬고 롯데 와서도 경은이 형이 엄청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뭔가 두 분은 인연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롯데 와서는 모든 선수들이 되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승낙이 형도 그렇고 승준이 형도 그렇고 뭐 대호 형도 그렇고 조언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오현태 선수 지금 이렇게 방출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커뮤니티나 이런 글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반응들을 접할 때는 좀 어떠셨는지요? 저는 SNS를 안 해요. 댓글이나 이런 것도 최근에는 아예 안 보고 기자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뭐 되게 아쉽다, 우리 팀에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다. 제가 14년 동안 두산이랑 롯데에서 야구하면서 뭐 팬분들께서 많이 질타도 해주고 많이 응원도 해주고 그런 걸로 인해서 다시 힘내서 야구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14년이란 야구 생활 동안 지금까지 꾸준히
야구를 해올 수 있게 된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윤태 선수한테 마운드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운드라는 거는 투수가 공을 던져야지 시작이 되는 장소잖아요. 딱 말하면 그거 같아요. 제 이름 세 글자를 야구 팬분들한테 알릴 수 있게 해준 장소. 아들이 야구 선수 아빠를 알잖아요. 네네.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일단 아들이랑은 통화를 안 해봤어요.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2군에 있을 때 아들도 저한테 되게 많이 질타를 했어요. 아빠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왜냐면은 민준이가 1군 올스타전 처음 뽑혔을 때 그때 데리고 가서 이승엽 선배랑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가끔 얘기를 해요. 왜 TV에서 안 나오냐고. 아빠 못해서 2군에 있지 지금 막 이러고. 아 얘도 알고 있구나. 어느 순간 딱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힘내. 그리고 화이팅 해. 열심히 해. 그래서 알겠어 미안해. 아빠가 최대한 빨리 TV에 나올 수 있게 할게. 얘기는 안 했는데 아빠 이제 야구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거. 차마 아들한테는 전화해서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 와 얘기할 때는 와 씨, 아들 얘기하니까 눈물 나네. 아이고. 뭐 아빠 다른 팀으로 옮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다른 팀에 못 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야구를 못 하게 됐을 때 완전하게 이제 확정되고 모든 게 정립되면은 그때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영미의 셀픽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현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